안녕하십니까. 드림메이커스 웹툰 강사 이유린입니다. 오늘은 브러쉬 도구와 종류의 사용법, 커스텀 브러쉬 제작, 필압 감지 설정 변경과 설정 초기화, 지우개 도구와 투명색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웹툰 제작 환경 구성을 위한 5번째 수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러쉬가 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많은데요. 이 브러쉬들의 기능이 뭔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딱 맞는 펜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는 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정 기능을 이용해 펜을 커스텀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필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펜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강의입니다. 필압이란 무엇인지와 필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펜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도구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려 볼 건데요.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 늘어난 클립 스튜디오의 도구들을 초기 설정으로 되돌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림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손그림을 그릴 때 선을 잘못 그은 경험이 있으시죠? 디지털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 지우개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우개 도구를 쓰지 않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브러쉬의 종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브러쉬입니다. 펜과 연필, 붓과 같은 다양한 종류를 제공하므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브러쉬 중에서도 기본인 펜 도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펜을 선택한 다음 보조도구 창에서 G펜을 선택합니다. 보조도구 함에 펜 화면에는 펜이 나열되어 있지만 밑부분의 탭을 클릭하면 마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구 속성에서 브러쉬 크기를 설정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굵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슬라이더를 조작하거나 수치 입력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블렛 위에서 펜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선이 나타납니다. G펜의 설정에서는 필압으로 선의 강약을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브러쉬가 있는데요. 먼저 펜 종류는 만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G펜과 스푼펜 등 다양한 종류의 펜을 제공합니다. 선화를 그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G펜은 강약을 조절하기 쉽고 박력 있는 선을 긋는 데 적합합니다. 일러스트와 만화에 모두 추천드립니다. 둥근 펜은 강약의 조절도 가능하고 G펜보다 가는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배경 등을 그리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푼펜은 G펜과 둥근 펜보다 강약을 조절하기 어렵고 균일한 선을 그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커입니다. 펜과 달리 강약이 없는 균일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굵기가 다른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밀리펜은 심플하며 시작점과 끝점의 차이나 강약의 조절이 적어 가는 선을 긋는 데 적합합니다. 사인펜은 밀리펜과 비슷하지만 덧칠했을 때 밑에 색과 위의 색이 섞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채우기 펜은 안티에어리싱이 없어서, 즉 선의 가장자리가 선명해서 채색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연필입니다. 연필처럼 농담 사이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탭을 전환하면 초크와 크레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한 연필은 경도가 높아서 진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연한 연필은 진한 연필보다 농도가 옅어 살짝 스친 듯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레용은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질감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붓입니다. 수채화, 유화, 수목화 등의 터치가 설정된 붓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붓으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를 그릴 때 활용합니다. 먼저 불투명 수채붓입니다. 같은 위치를 여러 번 덧칠하면 색이 변합니다. 밑에 있는 색은 비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론 투명 수채입니다. 불투명 수채와 비슷하지만 밑에 색이 비칩니다. 마지막으로 유채입니다. 칠하는 색이 밑에 있는 색의 영향을 받아 변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주로 채색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에어브러쉬는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채색 작업에 유용합니다. 강한 브러쉬는 비교적 진한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는 강함에 비해 약간 흐릿하며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그림에 풀어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 브러쉬입니다. 일정한 문양으로 된 브러쉬로 선을 그으면 문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레이스나 반짝반짝한 문양을 넣을 때 편리합니다. 하트 컬러는 다양한 하트 문양이 불규칙하게 그려집니다. 하트의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스 리본은 레이스가 달린 리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옷이나 커튼 등을 그릴 때 사용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딱 맞는 펜을 만들어 볼까요?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어 봅시다. 앞 페이지에서 소개했듯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는 다양한 브러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므로 초보자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익숙해지면 자신에게 맞는 브러쉬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는 펜 도구로 커스텀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설정은 직접 다양하게 시험해보면 좋습니다. 방법 첫 번째입니다. G펜을 활용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도구에 G펜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불러온 다음에 보조도구 복제를 클릭합니다. 저는 G펜을 예시로 설명하지만 어떤 펜을 복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도구 복제 창이 열립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커스텀 G펜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이름이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도구 창에 방금 만든 커스텀 G펜이 생겼습니다. 클릭으로 선택하고 사용해 봅시다. 복제했을 뿐이므로 아직까지는 G펜의 설정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펜을 쓰고 싶다면 필압 감지 설정을 5% 변경하면 되는데요. 타블렛은 필압을 감지해 종이에 그릴 때처럼 선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그림체에 따라서 강약이 없는 균일한 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압을 감지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펜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펜이 있지만 일단 쓰기 편한 것을 선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G펜, 둥근 펜, 스푼펜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도구 속성 창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블렛의 필압 등을 설정하는 항목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세 번째로 브러쉬 크기 영향 기준을 설정 창이 열립니다. 체크된 항목을 전부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타블렛의 필압과 기울기를 감지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도구 속성 창의 샘플이 굵기 차이가 없는 균일한 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도구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서는 도구 설정과 배치 등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도구를 지워버리거나 배치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기화를 실행하면 좋습니다. 단, 사용자 설정을 했던 도구도 지워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를 종료하고 다시 클립 스튜디오를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페인트를 클릭하면 초기화 실행창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초기화 실행창에서 초기화하고 싶은 설정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한 항목이 초기화된 상태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한 설정도 지워지므로 문제가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우개 도구는 이름대로 선과 그림을 지우는 도구입니다. 지우개의 경도와 크기 등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쉽게 조절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도구 창에서 지우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보조도구 창에 지우개의 종류가 여러 가지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쓰기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지우개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양하게 시험해보세요. 다음으로 도구 속성에 있는 브러쉬 크기 항목으로 지우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우고 싶은 부분을 펜으로 덧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덜 지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캔버스를 확대해서 지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도구 변환 단축키로 쾌적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우개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구를 변경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것이 도구 시프트 기능입니다. 이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도구가 지우개로 바뀌며 떼면 펜 도구로 돌아갑니다. 잘 사용하면 작업 효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도구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우개 도구를 쓰지 않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 도구를 쓰지 않고 투명색으로 칠해도 지워지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투명한 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지털만의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일일이 지우개 도구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먼저 컬러 서클 또는 도구창에 투명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투명색은 체크 무늬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펜 도구인 상태로 투명색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선택된 색은 하늘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펜 도구인 상태로 커서를 움직이면 그림이 지워집니다. 지우개 도구와 비교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우개 도구와 투명펜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수했을 때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내가 지우고 싶은 영역만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많이 활용해 봅시다.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이상으로 웹툰 교육 5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펜과 지우개 등 배웠던 도구들을 캔버스에 그어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